자, 이제 위에 경우의 수부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갈 건데, 자,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건데, 얘네들을 더할 때가 있고 곱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분간하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 풀다가 더해야 될 걸 곱해버리고 곱해야 될 걸 더해버리면서 오답이 났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바로 잡고자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언제 더해야 되냐, 자, 합의 법칙을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혀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언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A, B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각각 mn이면 A 또는, 자, 보통 또는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더해주시면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얘도 써 있죠. 자, 얘는 본인이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언제 더한다 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또는이라는 워딩이 있으면, 자, 어떤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건의 경우의 수들을 각각 더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또는 그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해주시면 되는데,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게 모호한 표현이어서, 자, 나랑 좀 하나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합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언제 더하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합의 법칙에 관한 내용인데, 자,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어떤 두 주사위 두 개를 던져.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 그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5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고민해볼까? 내가 첫 번째 던진 눈의 주사위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던진 눈의 주사위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4이면서 동시에 5가 될 수 있니? 즉, 자, A 더하기 B가 4면서 동시에 5가 될 수 있어, 없어?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재산이 4억이면서 5억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풀 때는 A 더하기 B가 4일 때와,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A 더하기 B가 5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면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1, 4, 2, 3, 3, 2, 4, 1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앞에 A 더하기 B가 4가 되는 사건이랑 A 더하기 B가 5가 되는 사건은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사건을 더해서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7가지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시 문제를 풀 때 자연스럽게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요거 자체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케이스 분류하면 뭐 해야 된다? 여기서는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요. 자, 우리가 언제 자, 합의 법칙 언제 쓴다? 케이스 분류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곱의 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의 법칙은 어려운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쉬운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의 법칙은 뭐 쉽게 표현하면 약간 이런 말이에요. 자, 일단 읽어보고 한번 갈게요. 자, 어떤 사건 A, B에 대하여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자, 천천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외출을 하려고 해. 그래서
자, 윗도리가 있고 아랫도리가 있어. 자, 우리가 윗도리도 있고 아랫도리도 입고 외출을 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로 아니면 좀 민망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윗도리가 3개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랫도리가 2개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외출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만약에 1번 윗도리를 입은다면 고를 수 있는 아랫도리는 몇 가지야? 2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윗도리를 고르게 된다면 고를 수 있는 아랫도리는 몇 가지야? 2가지가 되겠죠. 3번 윗도리를 고르게 된다면 고를 수 있는 아랫도리는 몇 가지야? 2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옷을 입는 경우의 수가 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거야. 윗도리 3개 있고 아랫도리 2개 있으니까 3 곱하기 2요 라고 대답을 할 건데 거기 조금만 살을 붙여줄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내가 1번을 골라도 몇 개야? A, B 2가지, 2번을 골라도 2가지, 3번을 골라도 2가지니까 2가지가 결국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그림 있죠?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형도라고 부릅니다. 이 숫자가 나무 숫자에 형태할 때 형자, 도자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형태 그림이라는 뜻인데, 나뭇가지 형태 그림, 약간 이런 뜻인데, 이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이 똑같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다. 똑같은 게 여러 개잖아. 그래서 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어려우면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수형도의 뒤가 똑같으면 수형도의 뒤가 똑같으면 하나만 세서 곱하기 여러 개 때려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옷을 입는다는 행위는 윗도리도 입고 아랫도리도 입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내가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이 사건도 일어나고 그거에 이어서 아랫 사건도 일어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윗사건을 윗도리 입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3가지, 아랫도리 입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2가지인데, 얘가 지금 윗도리도 입고 아랫도리도 입어야지 지금 사건이 끝나죠? 둘 다 입어야 끝나니까 내가 옷을 입는다는 행위는 이 2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죠? 아니면 2사건이 뭔가 잇따라 일어나는 거지? 2사건이 잇따라 일어날 때 둘이 서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말 그대로 사람에 따라서 아랫도리부터 입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아랫도리 2가지를 먼저 입고 그러고 나서 윗도리를 입어야지 옷 입는 게 완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뭔가 어떤 한 사건을 완성을 하려면 뭔가 2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땐 곱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길찾기 문제 A에서 C로 갈 때 어떻게?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 2가지 있고, 그래서 A에서 C로 가려면 결국은 A에서 B를 지나쳐서 C로 가야 되니까 A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게 몇 가지? 3가지인데 이 짓을 연달아 해야지만 C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둘을 뭐 해준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가지가 됐던 거야. 오케이?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순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순열도 그냥 빠르게 언급을 하고 갈게요. 알겠죠? 자, 여기는 개념적인 내용보다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유형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유형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방금 곱의 법칙을 배웠는데, 그 곱의 법칙,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중에서 곱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순열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한번 할 건데요. 순열은 여러분들 지금 요번에 할 때, 이때만 한번 잘 봐보시면 되겠고, 내가 강조하는 부분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실제 문제 풀 때는 거의 순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문제 푸는 거 보면 알겠지만 순열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순열은 그냥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많이 쓸 거는 순열보다는 뒤에 나오는 조합이라는 걸 많이 쓸 거예요. 조합. 알겠지? 조합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문제를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나랑 순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이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얘는 쉽게 표현하면 약간 이런 말이거든요. 얘는 순열이잖아, 그치? 그래서 순서 있게 뭔가 나열하는 상황을 나타낸 거거든요. 다시, 순서 있게 나열하는 상황을 나타낸 게 순열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 라고 한다면, 좀만 읽어볼게.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말이 되게 길어요. r개를 선택하는 거야, 일단. 이게 1차야. 그 다음에 그것을, 이 r개 선택된 것을 일렬로 나열까지 하는 것. 이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되게 길죠? 다시. 자, 순열이라 하면 뭐야?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자, 이 말이, 한국말이 너무나도 길죠? 그래서 이 긴 말을 우리가 좀 용어로, 짧은 용어로 축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했냐면 n, 서로 다른 n개에 대하여, 자, 서로 다른 n개에 대해서, 자, 서로 다른 n개에 대해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그 표시를 npr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p라는 표시가 뭐 이쪽에 이제 퍼멘테이션 이라고 해가지고 요 순열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몰라도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냥 NPR 정도로만 읽어주시면 되고, 이 NPR이 품고 있는 의미가 뭐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통해서 순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4P3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4가지 친구가 있어요. 4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대. 그럼 결국은 일렬로 나열하는 게 몇 명이야? 3명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몇 자리가 생길 거야? 일렬로 나열되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생길 거죠. 자, 순열을 정의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전체 4명이었으니까 몇 명 들어갈 수 있어? 4명이 들어갈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여기 한 명은 이미 들어갔으니까 남은 3명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명 중에서 이미 2명은 썼어. 그럼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명? 2명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내가 순열이라는 것은 뭐다?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그렇다면 일렬로 나열을 하게 되면은 3개의 자리가 생길 거 아니야. 거기다 4명을 슉슉슉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자리 배열을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까지 끝내야지 이 사건이 끝난 거니까 자연스럽게 뭐 해야 돼? 여기도 배열해주고 여기도 배열해주고 잇따라서 여기까지 배열해줘야 되니까 무슨 법칙? 곱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열은 그냥 요런 경우의 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야. 요런 경우의 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인데, 요런 식으로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NPR 좀 일반적인 상황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몇 개의 자리가 필요해? r개의 자리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한 번씩 써볼게요. 여기 첫 번째 자리, 자, 얘가 두 번째 자리, 자, 얘가 세 번째 자리, 자, 얘가 네 번째 자리라고 써볼게요. 점점점 해서 여기가 만약에 r번째 자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는 아무 제한이 없으니까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어? n명이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씩 줄어들 거 아니야. 그 다음에도 앞에 2명 썼으니까 하나 더 줄어들고 하나가 더 줄어들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첫 번째 땐 n에서 아무것도 안 뺐어. 두 번째 땐 하나 작은 1을 뺐고, 세 번째 땐 하나 작은 2를 뺐고, 네 번째 땐 하나 작은 3을 뺐어. 그럼 r번째 땐 뭐를 뺄까? n에서 r을 빼는 게 아니라 r 빼기 1이라는 걸 빼주시겠죠? 오케이? 이런 식이 나올 거고, 자, 요 식을 조금 더 쓰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를 좀 풀어쓸게요. 분배 법칙 해주시면 n 빼기 r의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NPR은 뭐다? NPR의 공식은 이렇게 풀었으면 얘가 요게 되거든요. 자, 보기만 해도 어렵죠? 자, 그래서 내가 방금 요 써준 게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순열의 수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자, 아까 했던 거야. 우리가 아까 5P3이다 라고 했으면 결국은 몇 자리? 3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5개를 요 3자리 따다른 첫 번째 되는 5자리,
두 번째는 4명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는 3명 들어갈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한다 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일반화 시켜놓은 거거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순열 계산할 때는 이 식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얘 외워서 못해 여러분들. 알겠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5P3 나오잖아? 그럼 일단 5P3이니까 5를 써. 그 다음에 3개를 쭉쭉 쓰면 돼. 오른쪽으로 3개를 쭉쭉쭉 쓸 거야. 어떻게? 하나씩 줄어들면서 3개를 쓰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시. 그럼 10P4라고 하면 10부터 4개를 쓰면 돼. 하나씩 줄어들면서. 얘가 서로는 10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순열을 계산할 줄만 아시면 되는 거야. 이 새끼가 뭔지는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알겠지? 근데 이 과정은 뭘로 나왔다? 위에 나와있던 곱의 법칙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열을 가지고 뭔가 좀 다른 거 하나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저 위에 보면 계승이란 표현이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 자, 일단 계승이 무슨 말이냐면 계자가 뭔가 계속되는 거잖아. 승은 뭔가 곱하는 거야. 계속되는 곱셈. 계속되는 곱셈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말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세명아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 자, NPN이라고 해보자. 자, NPN은 뭡니까?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야? 그냥 N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죠? 그럼 몇 자리가 있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서 점점점에서 N번째 자리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자리는 자, 아까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리 N이 그대로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하나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1에서 하나 작은 걸 빼고 2에서 하나 작은 거 빼고 3에서 하나 작은 거 빼고 n에서 하나 작은 거 뺐으니까 n-1을 빼면 되겠죠? n 빼기 n-1을 해주면 마지막에 곱해지는 건 1이 되시겠죠? 그럼 봐봐. 여기 잘 보시면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곱해져 있어. 그러면 npn이란 것은 n부터 1까지 싸그리다 곱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 뭐 예를 들면 10p10이다 라고 한다면 10명을 결국은 서로 다른 10명 중에 10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10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점점점 해서 1까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얘도 축약어로 좀 쉽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앞으로 약속을 할 거야. 얘를 1부터 10까지 중간에 어떤 숫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 그럼 얘를 10의 팩토리얼, 느낌표 아니에요? 이 수학적인 기호를 활용해서 자, 이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활용해서 느낌표처럼 생겼죠? 10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저 위에 있는 1부터 n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곱해지는 거 몇이라 쓸 수 있는 거야? n의 팩토리얼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엄청 곱해져 있는 것을 이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로 표현하는 것을 계승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정도 용어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용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저희 아까 뭘 했죠? 이 용어를 배웠죠? 이 용어? NPR. 이 빌어먹을 용어를 배웠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 새끼 배웠어. 이거 너무 복잡하지? 자, NPR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점점에서 n-r-1 n- 가로치고 r-1을 가로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팩토리얼을 활용해서 조금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썼던 거 조금만 다시 한번 봐보면 자, 팩토리얼이 되기 위해선 1까지 곱해져야 되는데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멈췄죠. 여기서 멈췄지. 그럼 얘가 1이 되기 위해선 좀 더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하나씩 계속 줄여보자. 하나씩 줄여서 1까지 내려가 볼게요. 하나 빼기 1하면 어떻게 돼? n-r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줄이면 n-r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3도 있고 2도 있고 1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 내가 원래 원했던 건 무슨 색이야? 이 보라 색깔이죠. 보라색이 NPR이었잖아.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 이 보라색에
요만큼의 찌꺼기가 붙었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 요렇게 만들어서 분모에다가 똑같이 n-r, n-r-1 곱하기 점점점점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해주시면은 원래 보라색이랑 여기 위에 있던 게 아래 똑같이 그대로 있으니까 NPR과 정확히 똑같아지겠죠?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숫자를 이제 통째로 바라볼게. 자, 1부터 n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곱해져 있으니까 저 위에 분자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 가능합니까? 분자를 1부터 n까지 싹 다 곱해져 있으니까 n의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나 분모는 1부터 n-r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곱해져 있으면 n-r의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팩토리얼, 계승 표현을 가지고 npr이라는 걸 재정의하면 얘는 뭐가 된다? n 팩토리얼 분의 n-r의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번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암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의 팩토리얼을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 뺀 걸 분모에다 갈겨주시면 돼. 알겠죠? 그 팩토리얼을 아래다 갈겨주시면 돼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팩토리얼, 계승 표현을 활용해서 이거를 조금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런 걸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 npn, 요거는 n 팩토리얼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아까 이 얘기 조금만 더 한번 해보자.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될 건, npn이 아까 뭐였어? 결국 n명 중에 n명을 뽑았어. 그러니까 n명 그 자체죠. 그냥 n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였었잖아. 그래서 자,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자, 이건 알아두자. 자, 얘는 n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배열 또는 나열이에요. 경우의 수.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n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n 팩토리얼을 얘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알겠지? 새로 나온 표현들도 많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건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셔야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np0이 뭐고 0 팩토리얼은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방금 요 만들어낸 공식이 있었죠? 자, 뭐라고 했죠? npr이란 것은 n 팩토리얼의 얘에서 뺀 n-r의 팩토리얼이다 라고 정의를 했죠. 그럼 이걸 토대로 자, 근데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 있는 이 r이라는 것에 제한 조건이 좀 있어. 일단 이 r이라는 것은 0 이상이어야 돼. 우리가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가 전체 집합이야. 여기서 음수를 뽑을 수 있니? 마이너스 3개를 뽑을 수 있다. 이런 건 없잖아, 그치? 근데 0개는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최소 0 이상은 돼야 돼. 그리고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보다 크게 뭐 2n개를 뽑을 수 있니? n 플러스 3개를 뽑을 수 있니?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r개는 최소는 0 이상, 최대 커봤자 n까지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런 조건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 이걸 토대로 np0이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np0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계산 방법을 그대로 따르면 n팩을 먼저 쓰고 얘에서 얘 빼면 n팩 그대로 나가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np0은 1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np0은 1이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고, 아니 이것도 괜찮아. 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빵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대. 그럼 빵개를 뽑았다는 게 하나도 안 뽑았다는 얘기잖아. 하나도 안 뽑는 경우에서는 못 가자? 하나도 안 뽑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아무것도 안 뽑으면 되잖아. 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npn이 n 팩토리얼이라고 했는데 그걸 계승표현 요걸로 재정의를 한번 해볼게. 그럼 얘로 하면 얘를 먼저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 0이죠? 0 팩토리얼 이렇게 쓸 건데, 그럼 결국 얘는 1분의 n팩이니까 얘랑 얘랑 같으려면 1이라는 것과 0 팩토리얼이 서로 같아야 되잖아, 그치? 0 팩토리얼이 뭔가요? 라고 하면 저도 몰라요. 그냥 이런 약간 우리가 팩토리얼을 정의하다 생긴 부산물 같은 존재인데, 그냥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수학자를 약속을 해놓은 거거든요. 0 팩토리얼 1이라고 계산을 해놓으니까 모든 게 다 들어맞더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0팩은 1이라고 우린 이건 약속을 할 거예요. 의문을 갖지 말고 받아들여 주세요. 알겠죠?
영팩은 1이다 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경우의 수와 순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A단계 여러분들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여기 유형 1번부터 대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가 되게 많아요. 아마 여기가 15개 정도 될 건데 아이고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나가봐야 돼서. 자, 대표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합의 법칙이다 라고 나왔는데,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란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첫 번째 주사위 눈금의 수를 A, 두 번째 주사위에 나온 수를 B라고 한다면 그것을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려면 얘가 5거나 또는 A 플러스 B가 몇이 되면 돼? 1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A 더하기 B가 5면서 A 더하기 B가 10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이거일 때랑 이거일 때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앞의 경우의 수랑 뒤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무슨 법칙?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1, 4 가능하죠? 2, 3 가능하지? 그러면 3, 2, 4, 1까지 가능해. 몇 가지? 4가지 가능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4, 6 가능하죠? 5, 5 가능하죠? 6, 4 가능하죠? 몇 가지? 3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더해주시면 몇 가지? 자, 7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결해 주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줄게요. 자, 주사위 2개 문제 풀 수 있어. 자, 다른 방식은, 다른 풀이는 좀 뭐냐면,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2개의 주사위 문제에서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개의 주사위 문제는, 얘는 표를 그리면 압도적으로 쉽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 표에 대한 반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표를 그리면 절대 안 틀릴 수가 있어.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 첫 번째 던진 주사위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던진 주사위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눈금이 A니까 1, 2, 3, 4, 5, 6 이렇게 가능하고, 얘도 1, 2, 3, 4, 5, 6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로선 좀 그어보자. 표를 이쁘게 그릴 필요 전혀 없어요. 대충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그렸을 때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일단 쭉 써봐. 더한 거니까 2, 3, 4, 5, 6, 7 얘랑 더하면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또 4가 되고 결국은 여기도 하나씩 늘어나겠네? 그러면 5, 6, 7, 8, 9, 10, 11, 12, 11, 19, 8 이렇게 채워도 상관없죠. 7, 6, 7, 8, 9, 10, 9, 8 이렇게 막 채워도 상관없지? 근데 여기서 뭘 찾으면 돼, 여러분들이? 5의 배수, 합이 5의 배수인 거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여러분 리신이 아니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 선생님, 이 문제는 앞의 방식이 더 쉬운데요? 그럴 수 있는데 다른 방법에서는 다른 유형에선 똑같은 2개의 주사위 문제인데 다른 상황에서는 얘가 훨씬 쉬운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절대 안 틀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꼭 풀이 방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882번 한번 볼게요. 자, 방정식 x 더하기 2y 더하기 3g가 2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자, 자연수 xyz라고 했어. 자, 이거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순서쌍이라는 의미를 살짝 보고 가자. 자, 순서쌍이라는 건 여러분들 얘는 1,2랑 2,1은 서로 뭐 한 거야? 다른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좀 이야기할 건데, 자, 우리 이렇게 보면 어떤 집합 표시에서 1,2, 2,1은 서로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보통 순열은 순서쌍을 뽑는 행위랑 동등하시고요.
이거 나중에 할 건데, 조합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집합, 부분 집합을 뽑는 행위, 이런 거랑 이제 결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조합할 때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순서상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2,1이랑 1,2는 다르다는 거, 순서가 바뀌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걸 풀어야 된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이런 걸 풀 때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정하셔야 돼, 기준점. 자, 여기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g가 20이라 그랬는데, 다시 x 더하기 2y 더하기 3g가 20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숫자가 가장 큰 게 뭔가요? 그렇죠, 여기 3이죠. 자, 이때는 얘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리고 머리를 좀 써야 돼. 자, XYZ는 자연수라 했으니까 G가 1일 때부터 한번 봅시다. 그럼 케이스 분류됐으니까 겹치지 않을 거니까 합의법칙으로 나중에 더해주시면 되겠죠? G가 1이면 X 더하기 2의 Y는 17이 되시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 제일 많이 들어가면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니? 8 가능하고 8이 16이니까 1 들어갈 수 있겠네. 그 다음에는 여기 7 들어가면 7이 14라면 여기 3 들어갈 거고 6이라면 5가 될 거고 그러면 점점점 해서 얘가 자연수니까 최소 들어가면 1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 1은 2니까 자연수일 경우에 15 가능하죠? 그럼 여기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8개가 되겠네. 그럼 뭐야? 자연수를 보니까 y의 개수를 세니까 경우의 수가 그냥 나왔네. 그 y에서 제일 큰 놈을 구하니까 경우의 수가 나왔네. 이게 다음 거에도 성립하나 한번 확인해보자. 자, g가 2일 때 x 더하기 2y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넘어가 14가 되겠죠? 그럼 7, 0은 안 되잖아. 그럼 6, 2부터 가능하겠죠? 그럼 점점점 해서 얘가 1, 2 들어간다면 얘가 12가 되고 12도 자연수가 맞으니까 괜찮겠죠? 그럼 여기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얘는 6개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세주시면 좀 편합니다. 일일이 다 셀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g가 3일 때는 얘는 x 더하기 2의 y가 11이 나올 거니까 여기는 5부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5부터 1까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5개.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요거가 3이 더 빠지면 8 이렇게 된다면 아이고 여기 3가지 3이 더 빠지면 왜 이렇게 이렇게 짜증나냐. 5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니? 얘는 2, 1 가능하고 1, 3 가능하니까 여기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싹 다 더해주면은 14가지, 19가지, 22가지, 24가지인가요? 계산 틀렸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다음 건 안 되겠죠? x 더하기 2y가 2인데 자연수가 되면 최소 1, 1은 들어가면 3보단 커야 되죠. 3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귀찮아. 네, 여러분들 이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다 했어요. 자, 유형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8의 양의 약수는 뭐가 있죠? 1, 2, 4, 8이란 4가지 숫자가 있죠? 이것인 두 자리 자연수래. 그럼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해야 돼. 두 자리 자연수니까 두 자리를 만들어. 근데 여기 10의 자리 숫자는 뭐만 들어갔을 때 1하고 2하고 4하고 8이 들어갔을 때 됐죠? 그런데 또 무슨 수가 되는데? 짝수가 돼야 된대.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건 뭐야? 0, 2, 4, 6, 8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앞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 4가지. 뒤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인데 내가 이 자릿수를 정하는 건 여기도 정하고 잇따라서 여기도 정해야 되니까 곱의 법칙으로 곱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약수계수 한번 볼게요. 자, 약수계수 한번 볼 건데 자,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라고 했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왜 그런지 필요하면 수업 때 와서 물어보세요. 알겠죠? 힘들어라. 자, 우리가 12라는 숫자를 보면 얘는 소인수분해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숫자로 쪼개지게 되시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 지금 3의 1승이라는 요 지수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쵸? 자, 이럴 때 자, 이 12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기존에 있던 2가 있었고 1이 있었잖아.
이 개수가, 이 지수가. 요걸 적거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1씩 알파를 시켜줘. 그래서 둘이 서로 곱해주면 6개라는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옛날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나면, 나는 문제 풀다가 뭐 하나 설명했던 것 같긴 하거든? 기억이 나는 친구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면 와서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라고 했으니까 72는, 자, 소인수분해를 해주면 얘가 6의 제곱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양의 약수의 개수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더하기 4, 그 다음에 2에다 1 더하면 3이니까 이렇게 돼서 4, 3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12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B라고 했으면 같은 방식으로 보여주시면 120이라는 걸 좀 나눠볼까? 5하면 24, 2하면 12, 2하면 6, 2하면 3이니까 120이란 숫자는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니까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16개가 되겠죠? B는 16이고 A는 12니까 16 빼기 12가 돼서 답은 얼마? 자, 4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답은 4입니다. 오케이? 유형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3개, 10원짜리 동전 2개 이렇게 있대요. 얘도 좀 시박화 해보자. 말이 너무 길잖아. 100원짜리 1개가 있고 50원짜리 3개가 있고 10원짜리 2개가 있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자, 이건 쉽습니다. 를 A라고 해보자. 그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했으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 그랬어. 그러면 봐봐, 말 그대로 나 다 가지고 있잖아. 6개를 가지고 있는데 6개 중에서 한 2개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6개 중에 2개만 쓴다는 얘기는 안 쓰는 새끼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결국 얘는 1개가 있지만 얘로 낼 수 있는 경우에서는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 1개를 쓸 수도 있지. 그래서 얘는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도 원래 3개가 있으니까 1개도 안 쓸 수도 있고 하나, 2개, 3개 이렇게 돼서 원래 3에다가 0이라는 개수까지 하나 포함해서 몇 가지 하나 늘어난 4가지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몇 가지? 2에다 하나 더하면 3가지가 되겠죠. 그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서 A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100원짜리 100원짜리에 대해서는 2가지 있고 50원짜리, 10원짜리 있는데 결국은 내가 얘네들을 곱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금액을 어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요 3개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결정하고 이것도 결정하고 이것도 결정해야지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잇따라서 다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곱해야 되겠죠? 자, 2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맨 뒤를 꼭 봐야 돼. 단 0원을 지불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꽝꽝꽝 쓴 건 한 경우는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 4, 8에 8, 3, 24 해서 A는 얼마? 23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라고 했는데,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자, 금액이라는 것은 이제 약간 셀 때 약간 오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100원짜리가 1개가 있고요. 50원짜리가 3개가 있고 10원짜리가 2개가 있어. 자,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는 애들이 좀 있거든. 일단 10원짜리를 50원짜리 못 만들죠. 왜? 선생님 10원짜리 5개 있으면 만들 수 있잖아요. 5개가 없잖아요. 2개밖에 없으니까 침범하지 못해. 얘가 만들 수가 없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불가능해. 근데 50원짜리 3개로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죠. 50원 2개만 가지고 있으면 100원짜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100원이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100원이란 금액을 지불한다고 해보자. 그럼 이 100원은 어떻게도 지불할 수 있어? 100원짜리 1개로도 지불할 수 있고 50원짜리 2개로도 지불해서 100원을 만들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는 그냥 하나로 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진짜 모든 경우에서 다 센 다음에 금액이 겹치는 건 하나로 뺀다, 금액이 겹치는 건 하나로 뺀다,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잘 봐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침범하는, 다시 작은 단위의 돈이 큰 단위의 돈을 침범해. 어떻게? 50원짜리 두 개로 100원짜리 큰 단위수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큰 단위수를 작은 단위수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다운그레이드 시켜줘. 그러니까 거스름돈을 바꿔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다시 얘를 가지고 큰 수를 만들 수 있으면 이 큰 수를 작은 수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50원짜리 원래 3개였는데 100원짜리 1개가 50원짜리 2개랑 똑같죠? 그럼 2개가 더해지니까 얘 어떻게 되는 거야? 50원짜리 5개가 되겠고 10원짜리는 2개가 되겠죠? 오케이? 자, 침범을 한 요 케이스만 바꿔주면 돼. 여기서 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어떻게 하면 되면 방법의 수로 구해주시면 돼. 그럼 5개니까 하나 더해서 6가지. 여긴 2개니까 하나 더해서 3가지. 그리고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빼라고 했으니까 빵빵 쓰는 거 하나 제외해주면 얘는 17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경우의 수는 23에서 17을 뺀 몇 가지?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도로망에서 방법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힘들어라. 자, 6번 도로망에서 방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ABCD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A 도시에서 출발해서 C 도시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A에서 C로 가려면 A에서 그냥 C로 갈 수 있고 B를 거쳐서 C로 가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4 곱하기 2에서 8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려면 3 곱하기 4에서 12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둘이 더해주시면 몇 가지? 자, 20가지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유형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오른쪽 그림의 5개 영역을 빨주, 노파, 검 색연필을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ABCD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뭐 인접한 영역은, 그러니까 이미 칠했던 색깔을 또 칠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인접한 영역, 서로 붙어있는 영역, 예를 들면 얘랑 이런 영역들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됐죠? 상황 이해됐지? 그러면 색칠하는 방법의 수, 자, 이 문제는 틀이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자, 색칠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색칠하면 안 되고, 얘는 이웃하는 영역이 많은 순서대로 색칠하면 돼요. 많은 순서대로 색칠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를 정할 때는 대부분 그냥 정해지는데, 뭐 두 번째, 세 번째 정할 때 이제 하다 보면, 두 번째 색칠할 거, 세 번째 색칠할 거 정하다 보면은 그 이웃하는 영역이 똑같을 때가 있어. 이웃하는 영역이 똑같을 때가 있는데, 그 똑같을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이미 색칠된 부분은 그 이웃한 개수에서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룰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럼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색이 있어요. 5개의 색을 가지고 색칠할 거 어떻게? 같은 색을 중복해서 써도 좋고, 하지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할 거야.
5개의 색이니까. 자, 색깔을 1, 2, 3, 4, 5번 색깔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처음에 어디부터 색칠해야 되나요? 인접하는 영역이 제일 많은 게 A는 하나, 둘, 셋, 4개랑 이웃하고 있죠? 그 다음 C랑 D는 3개씩 이웃하고 있으니까 A부터 색칠해야 되겠네요. 자, A부터 색칠하면 A에 색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아무거나 다 색칠해야 되니까 5가지야.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예시를 하나 드러나야 돼. A에 만약에 1번을 색칠했다 쳐보자. A에 1번이라는 색깔을 색칠을 했어. 1번은 쓴 거죠? 아무것도 5번 색칠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 다음에 색칠할 땐 어디야? C나 D를 색칠해야 되죠. 왜? C는 이웃한 영역이 몇 개나 있어? 하나, 둘. D도 하나, 둘. B는 하나밖에 없죠? E는 하나밖에 없죠? 선생님, B는 이 새끼 2개가 있는데 왜 하나라고 하나요? 아까 뭐라 했어요? 2번에 이미 색칠된 부분은 이웃한 개수에서 제외하자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CD. 얘네가 2개니까 아무데나 색칠하면 됩니다. 자, 저는 C부터 색칠해 볼게요. 그럼 C에는 뭘만 색칠하면 돼? 1번이 아닌 색깔만 들어가면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2번을 색칠했다 쳐보자. 됐죠?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웃한 영역이 많은 데는 여기는 없고 여기는 하나 있고 E도 하나 있으니까 D나 E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D부터 할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D를 색칠할 건데 D에 색칠할 수 있는 건 뭐가 들어가면 돼? 1, 2가 아니면 되니까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 3가지 들어갈 수 있죠? 만약에 여기 3번을 썼어요. 오케이? 그러면 2에는 1, 3만 아니면 되니까 여기 몇 가지? 3가지. 여기가 2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 B에 들어가는 거 몇 가지? 1, 2만 아니면 되니까 여기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542. 여러분들 원하는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계산 생략할게요. 자, 네. 유형 8번이 있는데요. 이건 내가 상황만 설명해 줄 거니까 설명을 해야 되나? 귀찮은데.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1, 2, 3, 4를 일례로 나열을 했대. 그럼 뭐 예를 들면 2, 3, 4, 1 이렇게 나열이 됐을 거 아니야. 그때 이 4자리 자연수를 4자리 자연수 이걸 만든대. 그러니까 얘가 지금 A1이고 얘가 A2고 얘가 A3고 A4 이런 거야. 그때 AI는 I가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I가 1, 2, 3, 4니까 얘는 A1에 1이 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A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면 4자리 수가 나오잖아. A1, A2, A3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숫자가 나올 건데, 자, A1이 1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1이 들어오면 안 돼. 첫 번째 자리에는. A2가 2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두 번째 자리에 2가 들어오면 안 되고, A3가 3이 아니라는 얘기는 세 번째 자리에 3 들어오면 안 되고, 여기서 4를 집어넣으면 A4는 4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건 여러분 직접 넣어보셔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직접 넣어보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게끔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방금 2, 3, 4, 1은 딱 상황에 맞는 숫자죠? 요런 케이스들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고 수업 때 오면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건 좀 여러분 개고생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직접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꼭 보세요. 자, 해설의 풀이가 좋지 않아요. 알겠죠? 해설의 풀이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고민하고 해설 풀이처럼 개고생을 한번 해봐야지 내가 알려준 풀이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걸 인지하게 될 거고 써먹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알려준 거 여러분 못 써먹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요 앞에 고민하고 해설하는 과정을 꼭 거쳐봐야 돼.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노가다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노가다는 왜 하는 거냐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배움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정말 내가 머리가 빨리 하는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노가다를 해야지.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단원에서 이쪽 단원 뭐 불문하고 뭐 다른 단원도 다 똑같아. 내가 뭔가 좀 풀이가 길어진다,
노가다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하고 하면 그만둘 게 아니라 여러분들 끝을 봐봐야 돼. 알겠죠? 중간에 그만두고 이러면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풀이가 맞다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면 그걸로 끝을 한번 내보셔야 돼요. 알겠지? 자,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저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노가다는 못 풀어요. 자, 90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마일에 있는 5개 문자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쓰라고 했죠? 이게 뭐야? 5개 문자 중에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 5p3이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거 있으니까 답은 60이 되시겠죠? 답은 2번입니다. 순열의 정의였죠? 자, 이웃하는 순열의 수라고 했는데, 자, 이웃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0번에서 이웃하는 순열의 수가 나올 거고요. 유형 11번에서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가 나올 거예요. 자, 얘가 훨씬 중요해요. 그렇다고 얘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도 중요합니다. 두 개 다 한번 봐보세요. 자, 이웃이라는 건 여러분 뭔지 알죠? A, B가 이웃한다는 얘기는 A랑 B랑 이렇게 뭔가 한 몸이 되거나 아니면 BA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걸 의미하잖아, 그치? 이런 게 이웃하는 거예요. 서로 붙어있는 게 이웃이야. 자, 그걸 토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여 세우는 방법에 쓰는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해야 된대. 그러면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해야 되려면 얘 사람이니까 서로 다 다른 사람이겠죠? 이 새끼들끼리 이웃하려면 얘네끼리 한 몸. 다시. 자, 이웃은 이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괴물의 탄생이에요. 이게 뭔 개소리냐? 자, 1학년 새끼리 이웃하면 뭐가 돼? 이 이웃한 군집체, 이 몬스터가 한 명 생기죠. 이웃해져 있는 이 몬스터가 한 명 생기지? 그다음 2학년 4명이 있어. 그림을 그려보면 좀 편해요. 자, 그럼 얘네들을 자, 일렬로 세운대. 근데 1학년끼리 이웃하려면 이렇게 붙어있으면 되잖아. 그럼 얘네 일렬로 세우면 결국 뭐야? 이 괴물 새끼 하나랑 둘, 셋, 넷, 5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되겠죠?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5팩이었죠? 오케이? 아까 얘기했지? n명을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아까 n팩이었죠? npn에서 증명했었죠? 모르겠는 친구 앞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5팩 하면 끝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봐봐. 얘는 지금 괴물의 왼쪽 눈, 가운데 눈, 오른쪽 눈 이렇게 3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서로서로 뭔가 서로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괴물이 좀 달라지겠죠. 괴물의 생김새가. 그래서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몇 가지 3팩토리얼 요거까지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계산 생략할게요.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을 생략하는 건 여러분들 하다 보면 돼요. 알겠죠? 5팩이 120이거든? 3팩이 6이고 둘이 곱하면 720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자, 유형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산악 동호회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이 일렬로 서서 지리산을 등반하려고 한다. 이때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이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인데요. 자, 이거는 가이드를 하나 줄게요. 색칠 때랑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2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배열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배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럼 이웃 먼저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자끼리 이웃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여자끼리 여자 1, 여자 2, 여자 3 이렇게 돼서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배열을 했어. 그러고 나면 얘네가 배열되고 나면 요 사이에 이 왼쪽에 공간이 하나 생기고 요 사이 공간, 사이 공간, 사이 공간 이렇게 요 사이사이 공간에 뭘 하면 되냐면 이웃하면 안 되는
친구들 배열하면 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자 2명이 있는데, 자,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 첫 번째 남자부터 배열한다 쳐보자. 첫 번째 남자는 몇 자리 들어갈 수 있어? 4자리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렇게. 근데 첫 번째 남자가 여기 들어갔어. 4자리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 들어갔는데, 두 번째 남자가 여기 똑같이 들어가면 뭐가 돼? 이웃해버리죠. 그래서 두 번째 남자는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보세요. 72가 나오겠네요. 네. 아이고 힘들어라. 어디까지니?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야. 조합은 또 언제 하냐? 큰일 났네. 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순위를 쓰다 뭐래 나와 있는데 뭐 유형별로 뭐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보세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놀이기구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일렬로 서서 기다리려고 한대. 그러니까 이게 순열조합이 다른 문제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문제들은 한 줄 한 줄에서 뭔가 힌트를 탁탁탁탁 얻어내야 되는데 얘네들은 좀 끝까지 읽어야 돼요. 알겠죠? 어쨌든 놀이기구에서 뭐 일렬로 서서 기다리려고 한대. 근데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방법에서는, 그러니까 7명을 다 세울 건데 양 끝에 여학생이 와야 된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이렇게 하면 7자리죠. 양 끝에 무슨 학생? 여학생이 와야 된대. 반드시 여긴 여학생이 와야 돼. 그러면 요쪽에 들어갈 여학생을 고르는 게 몇 가지야? 여학생 4명이나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여학생 고르는 게 몇 가지? 4가지. 자, 그 다음에 요쪽에 들어갈 여학생 고르는 게 몇 가지야? 나머지 3가지가 되겠죠. 그럼 요쪽엔 이제 몇이 남았어? 남, 셋, 여, 2이 남았는데, 이쪽엔 얘네들이 둘을 쓸 때 제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데, 이 5명을 일렬로 그냥 줄 세우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세면 되잖아요. 그래서 5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올 거예요.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자, 921번 보겠습니다. 자, 사일런트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다시, 자, 적어도가 포함된 문제는 얘도 풀이 방법이거든요. 얘는 전부는 아니에요. 한 95% 이상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부정, 내가 원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왜 그러냐면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을 쓰라고 했죠? 6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했어. 그러면 왼쪽 끝이라는 공간도 있을 거고 오른쪽 끝이라는 공간도 있을 거야.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라는 얘기는 모음, 자음이 있거나 자음, 모음이 오거나 아니면 모음, 모음이 오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원래는 이때 경우의 수, 이때 경우의 수, 이때 경우의 수 각각 구해서 3개를 다 더해줘야지 우리가 총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잖아. 이러면 문제 몇 번 풀어야 돼? 3번 풀어야 되죠. 귀찮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얘는 그냥 내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요거의 부정이 뭐야? 자음 오는 것만 빼면, 끝에 자음 오는 것만 뺀다면, 그럼 적어도 한쪽에는 모음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 6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6팩이야. 거기서 끝에 자음이 오려면, 근데 여기서 일단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 여러분, 영어에서 모음이란 것은 아의 이오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얘네만 모음이에요. 알겠죠? 너나 알아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자음은 그럼 뭐가 있는 거야? S. 모음은 I, L. 여기다 자음을 모아둘게요. 그 다음에 E, N, T. 그럼 양 끝에 자음이 오려면 끝에 올 수 있는 자음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3가지.
만약 두 개를 이렇게 골랐어. 그럼 나머지 네 개를 요 가운데다가 네 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4팩토리얼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요거 계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줄게요. 6팩이라는 게 6 곱하기 5에 4팩이 더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4팩이 30개 있고 4팩이 12개 있으니까 18 곱하기 4팩이니까 4팩은 24거든요. 그래서 18 곱하기 24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어느 정도 클 거고 끝자리가 48에 32니까 답은 5번이 돼야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형 14번 보겠습니다. 자, 0, 1, 2, 3, 4의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죠? 자, 5장의 카드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죠? 아이고야, 힘들어라. 하나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건데, 자, 일단 우리가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숫자가 3의 배수가 되려면 얘는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 1, 2, 3, 123 이런 건 3의 배수가 맞습니다. 왜? 이렇게 더하면 합이 6이잖아. 오케이? 자릿수의 합을 더했더니 3의 배수가 나오면 이런 건 3의 배수가 됩니다. 알겠죠? 왜 되는지는 중학교 때 했어야 되는 건데.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니?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알겠죠?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거 장난이 아니네. 자, 봅시다. 니네도 이거 공부할 때 힘들겠다. 그쵸?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자, 5장의 카드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는 합이 자릿수의 합이 3인 케이스랑 합이 6인 케이스랑 합이 9인 케이스랑 합이 12는 될 수 있나요? 가장 크게 더해봤자 9밖에 안 되니까 그럼 9는 끝났네요. 요 조합이면 되겠네. 그럼 얘네들을 자리 바꿔도 되니까 요 3개 일렬로 배열하는 거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나왔겠네요. 오케이? 됐죠? 자, 합이 6이 되려면 6은 뭐 가능하니? 제일 큰 게 4라면 4, 2, 0 가능하겠네요. 4, 1, 1은 안 되죠? 3, 2, 1 가능하죠. 돈 안 되겠네요. 오케이? 그쵸? 자릿수 합이 3이려면 2, 1, 0 요 세트밖에 안 되겠죠? 그럼 봐봐. 2, 1, 0은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맨 앞에는 1이나 2밖에 못 와. 그래서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둘 중에 하나 썼어. 여기 올 수 있는 거 2가지, 1가지 이렇게 해서 여기 몇 가지? 4가지 나오겠네요. 여기도 똑같겠죠? 여기도 4가지, 여기도 6가지 이렇게 나올 거니까 12 더하기 8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한번 볼게요. 자, 사전식 배열인데, 자, 얘가 몇 번째 오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A로 시작한다면 5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맨 앞이 A인 건 몇 개 올 수 있어? 요 4개를 나머지 B, C, D를 여기다 무작위로 배열하면 여기가 4팩이죠? 그럼 여기 몇 가지? 24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맨 앞이 B인 것도 같은 방식으로 뒤에 4가지 배열하면 몇 가지? 얘도 4팩이니까 얘도 24가지 이렇게 오실 수 있겠죠? 그러면 맨 앞이 C일 때는 C, B가 몇 번째 오는 건지 찾고 싶으니까 C, A가 왔을 때는 여기 나머지 3개 배열하면 3팩이죠?
6가지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럼 C, B부터는 남는 게 뭐니? C하고 B를 썼으면 A, D, E, AD가 남죠? 오케이. 그 다음에 A, E, D가 가능할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D, A, E가 가능할 거고요. D, A가 가능할 거고, 알파벳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E가 나오려면 이쯤 돼야 되겠죠? 그러면 몇 가지냐? 48에 54에 55, 56, 57, 58에 남는 건 EAD, EDA 59, 60인가요? 60번째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힘들어라.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합까지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합은 두 편으로 나눠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에 끝나는 게 낫겠다. 내일 올려드릴게요. 얘는. 네, 고생하셨습니다.